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EBS에서 역사를 담당하고 있는 큰별쌤 최태성입니다. 자, 여러분들 화이트데이, 발렌타인데이 그때 남여들이 초콜릿이라든지 사탕 같은 것들을 주고받죠? 왜요? 그런 적이 없으실까요? 괜찮아요. 저도 그랬어요. 자, 근데 여러분들 그 초콜릿과 사탕을 참 이렇게 주고받는 어떤 그런 모습들 참 좋잖아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좋아하고 그런 느낌. 그런데 여러분들 그 사탕과 초콜릿을 만든 사람들은 누굴까요? 수입품들이 참 많다고 하는데요. 그 사탕과 초콜릿을 만드는 그 사람들은요, 아주 못 사는 나라 있잖아요. 그 못 사는 나라의 그 아이들 있잖아요. 그 아이들이 정말 그 저임금을 받으면서 만들어내는 그런 결과물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네요. 자, 우리는 여기서 뭘 느끼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누군가는 사랑을 하기 위해서 서로 교환하는 그런 사탕과 초콜릿이 누군가에게는 생존을 위한 하나의 수단. 차이가 많죠. 그죠? 바로 이런 것들을 우리는 불평등 사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이 불평등한 사회의 기원,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자, 오늘은 바로 불평등 사회의 기원, 청동기 시대부터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들, 자,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 한번 복습하는 시간 갖고 출발합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앞 시간에 설명드렸습니다. 이 한국사 능력검정 중급에서 가장 중요한 것 사진, 왕, 흐름, 연표 이 세 가지 잊지 마시라 했죠. 자,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복습하면서 자, 이게 어떤 건지 한번 보세요. 이렇게 가려도 괜찮아요. 이게 뭔가 이렇게 보시면서 자, 주목도끼, 구석기 시대죠. 자, 다음요. 너무 놀리지 마세요, 여러분들. 화면이 넘어가죠. 터치 스크린입니다. 네. 자, 이건 이제 뭐예요, 여러분들? 갈돌 어느 시대? 어느 시대? 그걸 여러분 얘기하셔야 돼요. 신석기 시대. 이름 몰라도 돼요. 이런 거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들. 하지만 이 사진을 딱 보시고 이게 어느 시대의 유물인지는 아셔야 되는 거예요. 신석기 시대죠. 자, 가락바퀴, 원시적 수공업, 옷을 해입었구나. 자, 집터죠. 원형이었고 반지하로 파고 들어가는 모습들, 가운데 화덕이 있는 모습들 보셨죠. 신석기 시대입니다. 자, 신석기 시대의 그 석기들이에요. 간석기, 굉장히 표면이 매끄러운 어떤 그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요. 자, 신석기 시대의 대표적인 토기죠. 빗살 무늬 토기. 자,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 조개 가면 강가나 바닷가에 살고 있었던 신석기인들이 장난치기 제일 좋잖아요. 강가나 바닷가에 널려 있는 게 조개 껍데기인데, 그죠? 그거 갖고 이제 이렇게 만들어낸 예술품 보시면 되겠고요. 네, 신석기인들도 여러분들 꾸미고 싶었습니다. 그들 역시 꾸미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게 조개 껍질이죠. 껍질 중에서 이렇게 도려내가지고 이걸 이렇게 손 같은 데 이렇게 채워놓는 그런 것들도 있었고. 이거 도대체 어디다 꽂았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여성들의 그 액세서리의 활용도는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에 어딘가에 활용을 했겠죠. 칠해거리, 장식품, 액세서리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자, 신석기 시대의 유물입니다. 기억하시죠, 여러분들? 자, 복습 잘 염두에 두시고요. 자, 이어서 이제 청동기 시대 시작합니다. 자, 제가 그 불평등 사회의 출발, 이게 바로 청동기 시대라고 설명드렸죠. 그러니까 농사의 시작은 신석기 시대부터 끊어낼 수 있지만 또 불평등이라고 하는 계급 사회의 출현이라고 하는 것은 청동기 시대부터 나타난다라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자, 왜 그런지 한번 보시면서 저랑 가보겠습니다. 자, 먼저 역시 또 먹는 거 봐야 됩니다. 먹는 거 중요합니다. 먹는 거. 자, 이 청동기 시대 먹는 거에서 가장 큰 또 차이점이 있어요. 뭐냐면 신석기 시대 농사를 지었는데 신석기 시대 농사는 주로 밭농사였습니다. 왜냐면 밭농사가 쉽죠. 그냥 뿌리면 되니까. 뿌리면. 그럼 지가 알아서 자라나니까. 그런데 이제 기술이 발전되면서 조금 더 고급 난이도의 기법, 농법을 씁니다. 그러면서 들어오는 게 뭐냐면 바로 청동기 시대부터는요. 벼농사 시작이 돼요. 벼농사는 복잡하죠. 물 대야죠. 물 빼야죠. 김 매야죠. 이건 고급 농법입니다. 그러니까
신석기 시대 이 변홍사가 출발할 수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서 청동기 시대 시간이 지났으니까 자, 이 시대부터는 여러분들 네. 변홍사가 시작되는 모습들. 자, 이 변홍사는 중요한 포인트니까 이거는 하얀색으로 쓰지 않고요. 좀 다른 펜으로 좀 쓰겠습니다. 예, 변홍사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얘기한다면 여러분들 그만큼의 기술이 발달된 거예요. 그죠? 예, 기술이 발달되면서 생산물들, 많은 곡물들을 더 많이 생산해낼 수 있는 예, 그런 단계로 지금 접어든 겁니다. 청동기 시대는요. 그 다음에 이제 옷 입는 거. 옷 입는 건 사실은 신석기 시대부터 사실은 신석기 시대 옷 이렇게 바늘이라든지 뭐 이렇게 뭐 가락바퀴 이용해가지고 실을 통해서 만드는 것. 그 기술은 사실 선생님이 입은 옷. 지금까지 연결되고 있는 거잖아요. 단지 지금은 이제 기계로 만든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청동기 시대도 역시 그 연장선을 보기 때문에 뭐 특별한 특징은 없습니다. 자, 바로 이제 주택을 한번 볼게요. 자, 청동기 시대는 여러분들 이 변홍사를 시작하면서 살고 있는 지역이 신석기는 강가나 바닷가, 물고기도 잡고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주로 됐잖아요. 물론 신석기 시대도 농사는 시작됐지만 제가 이야기했어요. 채집과 수렵 계속 유지합니다. 그래서 강가나 바닷가에서 주로 살았는데 자, 청동기 시대는요. 이렇게 농사를 본격적으로 짓기 시작하면서 강가나 바닷가에서 농사를 본격적으로 짓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옵니다. 안쪽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이 시점이 되면 여러분들 이 배산임수. 자, 배산임수가 뭐냐면 뒤쪽으로는 산이 있고 앞쪽으로는 물이 있는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니고요, 여러분들. 지금의 농촌하고 유사합니다. 지금의 농촌을 떠올려 보세요. 뒤쪽에는 산이 있고 앞쪽에는 물이 흐르고 그 사이에서 농사 짓고 있는 농촌의 모습을 떠올리시면 되는 거예요. 배산임수. 자, 그리고요. 집의 형태도 신석기는 여러분들 움푹 파고 들어가는 반자였죠. 여기서는 살짝 거의 화덕도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지상 가옥화되는 지상 가옥화되는 신석기처럼 움푹 파고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들 집 지을 때 지금도 거의 지상 가옥화잖아요. 물론 이제 지금 이제 기술이 좋아가지고 이제 제대로 이제 지하를 파가지고 거기 주차장도 들어가곤 하지만 기본적으로 주거 환경은 지상에 있잖아요. 이제 그런 모습들이 지금 청동기 시대에 등장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사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세요. 앞강의에서 봤던 신석기 시대의 그 움집터와는 좀 다릅니다. 움푹 파고 들어간 형태가 아니에요. 지금 거의 보면 알겠지만 표면에 지금 올라와 있는 지상 가옥화되어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자, 그리고 이렇게 집터들이 막 몰려 있어요. 집단 취락화되는 그런 몰려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 왜 이렇게 집단적으로 이렇게 많이 몰려 살았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먼저 농사. 이 농사는 여러분들 혼자의 힘으로 되기 어려운 거예요. 변홍사 같은 경우에. 그래서 여럿이 협동을 하기 위한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취락의 형태, 살고 있는 어떤 그 형태들도 달라지게 되더라라는 거 기억을 해놓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식의주를 해결하기 위한 도구는 뭐가 있었느냐? 그 도구를 한번 볼 텐데, 자, 먼저 여러분들 변홍사 시작됐다는 변홍사를 지으려면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이렇게 벼를 이렇게 딱 쥐고 이렇게 칼로 쓸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뭐 홈이라든지 뭐 이렇게 낫이라든지 이런 것들 낫으로 이제 베야 되겠죠, 그죠? 그와 유사한 농기구가 이때 등장합니다. 자, 뭐냐면 여러분들 바로 반달 돌칼이에요. 반달 돌칼. 신석기 시대는 변홍사가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반달 돌칼 같은 것들은 보기 어렵지만 청동기 시대는요, 이 변홍사 시작되면서 반달 돌칼이 등장합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어떤 사진인지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선생님, 반달 돌칼 여기 있는 구멍은 뭔가요? 네, 질문. 뭘까 같아요, 여러분들? 어떤 용도 같아요, 여러분들? 네,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들 끈을 묶어요. 끈을 묶어가지고 여기 손을 이렇게 끼는 거예요. 손을 끼고 베는 거죠. 그러니까 손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게 힘이 꽉 줘야 되니까 손이 미끄러지면 안 되잖아요. 미끄러지지 않기 위해서 끈을 통해서 마찰력을 준 다음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베는 그런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청동기 시대 벼농사 시작을 딱 알려주는 중요한 도구 반달 돌칼. 자,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여러분들, 선생님, 청동기 시대는 청동으로 만든 농기구를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돌칼? 네, 이 당시도 여전히 돌로 만든 석기인 농기구. 돌로 만든, 돌이라고 쓸게요 제가. 돌로 만든 농기구를 사용했다라고 하는 거, 요거 꼭 기억을 해놓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청동기 시대에 청동으로 만든 농기구 없어요. 왜 없냐고요? 청동은 굉장히 귀한 겁니다, 여러분들. 지배층의 어떤 장식이라든지 지배층대로 꾸며줄 수 있는, 지배층을 상징할 수 있는 그런 도구를 만들 때 활용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청동이에요. 근데 이걸로 농기구를 만들 수는 없죠. 여러분들 지금 농촌에 가시면 혹시 다이아몬드로 만든 호미를 보셨습니까? 말도 안 되죠, 여러분들. 똑같은 거예요. 이 당시에는 청동기 시대였지만 여전히 석기, 이 돌로 만든 그런 농기구를 썼다라고 하는 거, 그걸 꼭 기억을 좀 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됐죠? 자, 반달 돌칼 기억해 놓으시고요. 자, 그다음 여러분들 다음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자, 요거 이제 제가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 청동기 시대 그 석기들이 있어요. 석기들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반달 돌칼도 보이고 있고 여전히 돌로 지금 이렇게 아주 매끄럽게 간석기 시대, 그러니까 신석기 시대의 어떤 간섭이 더 매끄러워진 어떤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죠. 그런 어떤 돌멩이들이 지금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놓으시고요. 자, 그럼 선생님 청동은 도대체 뭔가요? 어디에 쓰이는 건가요? 이제라고 생각할 텐데, 자, 청동 있죠. 바로 비파형 동검, 비파형 동검이라는 겁니다. 비파형 동검. 벼농사가 시작되면서 여러분들, 그러니까 인간이 자연을 통해 가지고 무언가 많이 생산해낼 수 있는 그런 생산물들이 더 많아진 거예요. 더 많아지면 여러분들 더 많은 사람들끼리 더 행복하게 살아야 될 텐데, 더 많아지니까 그 많은 것들을 혼자 소유하기 위해서 누군가와 투쟁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여러분들 청동기 사회가 불평등 사회 되는 거고 계급 사회가 되는 거예요. 더 많은 것들을 내가 더 갖기 위해서는 싸워야 됩니다. 싸워야 되기 위해서는 뭐냐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런 무기들이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석기나 구석기 시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나의 동료를 내가 죽이면요, 곧 나도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함께 살아도 살까 말까 하는 어떤 그런 배고픈 평등 사회로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나의 동료가 굉장히 중요해. 그런데 이 시대는 뭐냐면 생산물이 더 늘어나니까 그것들을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서 서로 싸우게 되는, 그러면서 무기 같은 것도 발전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 첫 번째 그런 어떤 근거 자료가 바로 이 비파형 동검이라는 겁니다. 자, 비파형 동검 한번 볼게요. 자, 이름은 말 그대로 그 악기의 비파처럼 생겼다라고 해서 비파형 동검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 여기 이렇게 튀어나왔잖아요, 그죠? 가운데가 뿔뚫고 튀어나왔잖아요. 이거 왜 튀어나왔을까요? 이건 더 큰 부상, 상처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 네, 그러니까 이런 무기들, 하긴 뭐 지금 현대인들이 만들어낸 무기들은 뭐 더 상상을 초월하잖아요, 그죠? 예? 어떻게 하면 더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게 무기의 발달이잖아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자, 비파형 동검이 있고요.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 또 토기를 한번 보셔야겠습니다. 네, 토기 어떤 토기들이 있냐면 이 당시 토기는요, 민무늬 토기와 대표적인 토기가 있다면 민무늬 토기와 그다음에 이제 미송리식 토기가 있어요. 미송리식 토기가 있습니다. 자, 민무늬 토기는 뭐냐면 말 그대로 그러니까 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없는 거야. 깨끗한, 그러니까 무늬가 이제 깨끗한 표면을 갖고 있는 그런 토기. 그다음에 미송리식 토기는 뭐냐면 미송리 지역에서 발견된 토기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미송리가 어디냐면 여러분들 요런 거 항상 어느 지명이 나왔을 때 그 지명이
지도에 한반도 지도에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이 미송리라고 하는 곳은 여러분들 바로 여기입니다. 이렇게 한반도 지도가 있으면 여기 의주 있죠? 의주, 신의주. 예, 의주, 예, 이 지역입니다. 이 지역. 예, 이 지역에서 발견된 토기, 여기가 이제 미송리식 토기거든요. 이런 그 미송리식 토기가 있는데 제가 사진 한번 또 보여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민무이 토기예요. 표면이 깨끗하죠, 지금? 예. 비살미 토기 같은 비살이 쪽쪽쪽쪽쪽 있었는데 여기는 지금 깨끗하죠. 여기 청동시대 대표적인 토기예요. 문이 없습니다. 민무늬. 그다음요. 자, 여기 미송리식 토기인데 요거는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손잡이가 있어요. 손잡이 보이시죠, 여러분들? 예, 이런 손잡이가 있는 토기를 미송리식 토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런 어떤 도구를 가지고 살아왔던 어떤 청동기인들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하나 더 있나요? 하나 더 있네. 여기 붉은 간토기. 예, 붉은 간토기도 한번 여러분들 기억 좀 해놓으세요. 요거는 제가 볼 땐 중급보다는 조금 더 고급 쪽이 다가온 건데 한 번쯤은 그래도 사진 좀 보여드리려고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붉은 간토기. 자, 다음 가겠습니다. 자, 이런 어떤 그 사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생산물을 더 많이, 그 앞 시대보다 더 많이 생산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서 전쟁 같은 것들이 굉장히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 그죠? 계급 사회의 출현, 불평등 사회의 출현, 이게 바로 청동기 시대의 어떤 모습인데 그 청동기 시대의 어떤 그 불평등 사회를 딱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유적 있죠. 그게 뭐냐면 바로 고인돌이라는 겁니다. 고인돌. 자, 이 고인돌을 보시면 여러분들 이 사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사진 한번 보시면은 자, 이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사진이 이게 지금 사진이라서 좀 잘 모르시겠지만 강화도에 한번 가시면 어마어마하게 큰 고인돌이 하나 있어요. 이 덮개돌이 있죠, 덮개돌. 이 덮개돌의 무게가 얼마쯤 나가는지 아세요? 이게 50톤이나 나갑니다. 50톤. 50톤. 여러분들 왜 그 1.5톤 트럭 있죠? 예. 그런 거 한 30여 대 이상을 모아놓은 어마어마한 무게를 갖고 있는 그런 고인돌. 덮개돌인데 자, 보세요, 여러분들. 이런 걸 만들려면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이게 이제 무덤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파놓고 요 위에다가 시신을 두든지 아니면 또 그 밑에다가 시신을 두든지 이렇게 시신을 만들 텐데 배치할 텐데 한 사람의 무덤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동원되었을까, 그죠? 이 맨 처음엔 여러분 땅을 파요. 이렇게 땅을 팝니다. 예, 땅을 파가지고 이렇게 통나무를 이어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무거운 돌멩이를 끌고 오겠죠? 끌고 와서 이렇게 세워요. 이렇게 세웁니다. 이렇게 세워요. 세운 다음에 흙을 덮어요. 이렇게 흙을 덮어요. 예, 흙을 덮은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 끌고 올라가는 거예요. 끌고 올라가가지고 덮개돌을 씌운 다음에 그 다음에 흙을 다시 이렇게 솎아내면 이렇게 딱 세워지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고인돌이 세워지는 건데 한 사람의 무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동원되었을까? 즉 한 사람의 죽음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사회가 바로 불평등이라고 하는 것들이 존재하는 계급 사회로 출발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걸 볼 수, 신석기 시대는 볼 수 없는 그런 유적이거든요. 그런 모습들을 통해 가지고 청동기 시대가 지금 계급 사회로, 불평등 사회로 진입했구나라는 것들을 지금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그런데 여러분들 좀 기억하실 게 있어요. 뭐냐면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비파형 동검과 그 다음에 이 미송리식 토기와 그 다음에 이 고인돌, 특히 지금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렸던 그 북방식 고인돌, 요건 이제 북쪽 지방에서 주로 많이 발견되는 어떤 그런 고인돌이거든요. 이렇게 지금 테이블처럼 생겼죠, 지금 식탁처럼, 그죠? 요런 고인돌, 요런 고인돌의 특징이 뭐냐면 바로 고조선의 세력 범위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청동기 시대를 기반으로 한 최초의 국가, 이 고조선의 세력 범위를 보여주고 있더라. 자,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들 지금 요 지도를 보시면 고인돌, 북방식 고인돌의 분포 지역이 있어요. 대부분이 지금 다 북쪽 지역에 지금 배치하고 있죠. 그 다음에 비파형 동검들도 지금 거의 지금 북쪽 지역에 지금 배치하고 있죠. 이제 이런 것들이 발굴되는 지역이 고조선의 세력 범위와 거의 유사하다라고 하는 것들, 이 지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 시대 계급사회 출현이라고 하는 이 시대의 사상이라고 할까요? 생각이라고 할까요? 뭐가 있냐면 내가 누군가를 지배해야 돼. 그러려면 지배당하는 사람들이 나를 따라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너를 지배하는데 난 그런 명분이 있어. 어떤 명분? 나 하늘에서 내려온 그런 민족의 자손이야. 나는 선택받은 자손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를 합리화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사상 이런 것들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이 시점 속에서는 여러분들 이 선민사상이라는 게 등장합니다. 선민사상. 선택받은 민족이다라고 하는 이 선민사상이 등장하고 있더라라는 거 기억을 해놓으세요. 자, 그러면서 이제 결론적으로 나오는 이 청동기 시대의 모습은요, 계급사회라는 겁니다. 계급사회의 출현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여러분들 요 시대부터 이제 여러분들 그 남녀 간의 어떤 차별 이런 것들도 생기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구석기와 신석기 시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배고픈 평등사회라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그리고 실제로 이 수렵행위는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자칫하면 자칫의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어떤 그런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경제, 그러니까 안정적인 생존을 담당하는 측은요, 남성이 아니라 여성이었어요. 채집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굉장히 안정적이잖아요. 근데 사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내가 죽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건 안정적인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구성원에서의 어떤 남성과 여성의 어떤 그런 차별 이런 것들이 별로 없었다는 이야기죠. 오히려 여성 중심의 어떤 그런 모습들도 나타났죠. 근데 이 청동기 시대가 되면 여러분들 이제 농사를 짓는 주체, 남자들이 사냥을 나가는 게 아니라 농사를 짓는 주체가 이제 남성들이 된단 말이에요. 남성들이 되었고, 그리고 더 많은 생산물을 통해 가지고 이념을, 즉 남는 거, 내가 먹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남는 게 또 있단 말이에요. 그 남는 것들을 소유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 남는 것들을 내 자식에게 정확히 전달을 해야 되는데,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그 여자가 정확히 나의 아내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재산이 정확하게 나의 이세에게 전달되기 위해서. 이러면서 이제 여성들이 남자에게 서서 이제 그 가정 내에 종속되어 버리는 그런 어떤 남녀의 어떤 차별이라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또 청동기 시대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빈부의 차이, 남녀의 차이 이런 것들이 이제 청동기 시대부터 굉장히 뚜렷하게 등장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도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됐죠? 뭐 지금 뭐 사실 뭐 평등사회라고 하는 그 개념, 그러니까 계급사회라고 하는 그 빈부의 어떤 차이, 이건 뭐 지금도 유지되고 있지만 뭐 남녀 차별이라고 하는 건 뭐 지금 많이 좀 달라지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청동기 시대 때 불평등 사회가 출발했던 청동기 시대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은요 이제 그 시대의 뒤를 이어서 나오는 철기 시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철기 시대. 여러분들 요거는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철기 시대는요, 사실 이 청동기 시대가 지금 이렇게 이제 출발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딱 끝나는 게 아니에요. 끝나는 게 아니라 철기 시대까지 계속해서 철기 시대의 그 초기 시대까지 계속해서 전개가 돼요. 그래서 요 시기 있죠, 요 시기. 네, 요 시기. 요 시기는 지금 사실 본다면 청동기 시대의 후기 청동기죠. 후기 청동기. 여기는 후기 청동기. 후기 청동기 시대인데 철기 시대의 후기 청동기에 끼어들기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후기 청동기, 다른 말로 초기 철기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철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청동기 유물들이 등장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고고학적인 어떤 차이를 보면 이게 겹쳐 있어요. 이 시기가 후기 청동기와 철기가 겹쳐 있기 때문에 철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청동기로 만든 제품들이 출토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학생들이 굉장히 헷갈리는 게 뭐냐면 선생님 철기 시대인데 왜 갑자기 세형 동검이 등장을 해요? 이제 배울 거예요. 이제 왜 동검이도 등장을 해요, 선생님? 철기 시대인데?라고 이제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고고학적으로 이렇게 겹쳐 있어요. 후기 청동기와 철기가 겹쳐 있기 때문에 여기에 동검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염두에 두시고 보세요. 자, 이제 철기 변홍사의 시작.
뭐 계속해서 ing로 그냥 가는 겁니다. 예. 동일하게 가는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도 연결되잖아요. 지금도 뭐 병사 지금 살고 있으니까 우리는요. 그죠? 주거 환경 네 역시 마찬가지로 동일합니다. 예, 쭉 이어지는 거예요. 같습니다. 그죠? 자 이제부터 도구를 한번 볼 텐데 이 도구는요 다릅니다. 제가 분명히 얘기했죠. 청동기 시대에 청동으로 만든 농기구가 있다 없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재 다이아몬드로 만든 농기구가 없듯이. 그죠? 철기 시대는 어떻게 될까요? 자, 철기 시대가 되면 비로소 철제 농기구들이 등장합니다. 네, 철제 농기구들이 등장을 합니다. 철은 그만큼 그러니까 청동보다 좀 대중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들이 좀 쉽기 때문에 훨씬 더 확산력이 높았던 것이죠. 자, 이 철제 농기구 뭐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이런 것들이 지금 철제 농기구. 여기 반달 돌칼이었죠, 여러분들. 앞에 봤던 이 반달 돌칼도 이제는 심지어 철로 만드는 거예요. 이건 이제 반달 철칼입니다, 이건요. 반달 돌칼이에요. 반달 철칼인데, 그러니까 이 시기 농기구, 철기 시대의 농기구는 이렇게 철제 농기구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하시면서 보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 당시에는요. 세형 동검이라는 게 등장합니다. 세형 동검. 세형 동검이라는 게 등장을 하는데 세형 동검은 어떤 거냐면 비파형 동검에 비해서 굉장히 뾰족한 어떤 그런 모습을 갖고 있어요. 제가 이야기했죠, 여러분들. 비록 철기 시대지만 모든 것들이 철기로 만들어진 것들은 나오지 않는다라고 설명드렸어요. 자, 이 세형 동검뿐만 아니라 자,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자, 보시면 알겠지만 이 농경문 청동입니다. 농경문 청동 이게 초기 철기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인데 자세히 보시면 여러분들 여기에 사람이 있어요. 예, 사람이 지금 이걸 이렇게 들고 농기구 따비라고 하죠. 이거 들고 여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좀 볼까요? 네, 이렇게 예, 밭 같아요, 밭. 예, 이런 것들 지금 이렇게 이걸 들고 지금 사람이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있거든요. 예, 이렇게 지금 이렇게 농사를 짓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지금 여기 지금 보여지고 있죠. 청동으로 만든 거예요.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 볼게요. 자, 이게 바로 이제 세형 동검입니다. 세형 동검. 아까 비파형 동검은 비파형 모형이었지만 이건 가늘쇠자, 가느다란 모습으로 아주 뾰족하게 지금 나온 어떤 그런 모습들이죠. 이런 세형 동검. 이건 더 치명적인 어떤 상처를 줄 것 같아요. 보니까 그죠? 자, 이 세형 동검은요. 역사적 의의를 한번 들어봐라라고 한다면 세형 동검은 한반도 내 독자적 청동기 문화를 보여줘요. 독자적인 청동기 문화를 보여줍니다. 한반도 내 독자적인 청동기 문화를 보여준다. 자, 다시 한번 철기 시대지만 우리가 이렇게 지금 고고학적으로 이게 겹쳐 있어요. 겹쳐 있기 때문에 철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청동기 제품들이 등장한다는 이야기죠.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이 세형 동검이라는 얘기예요. 철기 시대에 등장하는 한반도 내 독자적 청동기 문화를 상징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세형 동검이라는 거. 이걸 여러분들이 놓치시면 안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시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세형 동검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거예요. 이걸 어떻게 만들었느냐? 자,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 거푸집을 통해서 만듭니다. 거푸집. 자, 이런 것들은 거푸집을 통해서 만드는데, 자, 거푸집이 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겁니다. 자, 지금 이 거푸집이에요. 자,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다가 이제 청동 같은 걸 부어요. 예, 부어가지고 딱 붙인 다음에 청동을 부어요. 딱딱해지겠죠? 또는 뭐 철기도 마찬가지고 딱딱해지겠죠? 딱 뜯어내면 제품이 탄생하는 것이죠. 자, 이런 걸 거푸집이라고 해요. 네, 이런 것들이 또 발견되고 있다라는 걸 통해서 이 당시 어떤 그런 무기 만드는 것 또는 도구 만드는 어떤 그런 기술들이 많이 발전했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그 세형 동검 거푸집이 또 있고요.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 일단 토기를 한번 볼게요. 토기. 뭐 토기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요. 검은 간토기 정도가 있습니다. 검은 간토기 정도가 있는데 사진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예. 앞에서 여러분 청동시대 붉은 간토기를 보여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거 좀 비교 좀 하시라고. 색깔이 어때요? 검어요. 네. 검은 색깔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검은 간토기, 철기시대 때 지금 보여지고 있는 그런 토기다라는 거.
어때요? 그러니까 처음 등장했던 신석기 시대의 토기 빗살무늬 토기에 비해서는 뭔가 좀 이렇게 광택 좀 나고 그죠? 좀 세련된 어떤 그런 모습이 좀 등장하죠. 그만큼 기술이 많이 발전한 거예요. 그릇 만드는 그런 기술들이요. 보여지고 있습니다. 검은 간톡이었고요.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 이 철기 시대 때 여러분들 꼭 기억하실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중국과의 어떤 그 교류입니다. 중국과의 교류. 자,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지금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이 중국과의 굉장히 밀접한 관계 속에 있죠. 우리가 이 중국과의 밀접한 관계의 출발이 언제부터 시작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조선시대 밀접했습니다. 고려시대 밀접했습니다. 삼국시대 밀접했습니다. 쭉 올라가면 여러분들 바로 철기 시대부터 이 중국과의 교류가 굉장히 활발해집니다. 사실 청동기 같은 경우 이 시점만 해도요 어떤 중국과의 교류의 어떤 흔적 이런 것들을 찾아보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중국과의 어떤 관계의 어떤 그 출발선상을 본다면 이 철기 시대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그 이유 그런 근거가 있어요. 그 근거가 뭐냐면 중국에서 활용되고 있는 것들이 우리나라에서 발견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과의 교류. 먼저 명도전이 있습니다. 명도전이라든지 발량전이라든지 그다음에 붓 같은 건데요. 자, 이거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 거예요. 명도전과 발량전 사진 보여드릴 텐데 이게 중국에서 사용되는 화폐예요. 화폐. 명도전이 무슨 저 이발소에서 쓰는 면도칼처럼 생겼죠. 이렇게 요즘 이런 거 안 쓰나요? 네. 이런 어떤 건데 여기 지금 실제로 칼 모양처럼 생겼다 그래가지고 명도전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중국에서 사용되는 화폐였어요. 자, 다음 거 볼게요. 역시 마찬가지로 발량전도 중국 화폐입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발견되고 있다.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중국과의 교류를 알 수 있는 어떤 그런 유물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유물들을 통해 가지고 철기 시대를 한번 봤는데요. 자, 그럼 이제 이 당시의 어떤 사상 사실 이런 것도 선민사상의 연장선상에 있는 거예요. 계속 이어지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 당시 어떤 예술품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청동기와 철기에 걸쳐서 등장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뭐냐면 바로 암각화가 있습니다. 암각화. 이거는 꼭 철기 시대다라고 이제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요. 청동기와 철기를 거쳐가지고 지금 등장한 어떤 그런 거거든요. 반구대 암각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여기 지금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고래예요. 고래고요. 그 안에 또 새끼를 베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 나오고 있고 이 고래는 지금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 작사를 지금 맞았어요. 맞고 지금 확 가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울타리가 있고 그 안에서 지금 동물들을 좀 키우고 있는 여기도 또 있죠. 울타리가 있고 그 안에 동물을 키우고 있는 가축을 키우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의 어떤 일상의 어떤 모습들을 이렇게 잘 표현해내는 아주 멋진 그런 암각화를 지금 여러분들이 보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지금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 기억을 좀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으로 본다면 이 당시에 이제 제가 좀 더 설명드리겠지만 그 위만조선, 단군조선 그 뒤에 나오는 그 위만조선이 있거든요. 그 위만조선에 보면 팔조법이 등장을 해요. 이제 법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사실 구석기와 신석기 시대는 법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죠. 왜요? 평등사회였으니까. 왜요? 함께 살아야 되는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였기 때문에 법이라는 게 존재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청동기 시대로 접어들면서 여러분들 제가 이야기했죠. 소유, 사유재산, 나의 것이라는 것이 생기면서 그걸 지켜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누군가 내 것을 탐하면 그 탐한 사람한테 벌을 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면서 이 법이라고 하는 것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갈등론적 관점에서 본다면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지배층들을 위한 그런 지배층들의 재산을 지켜주기 위한 어떤 그런 관점에서부터 이게 출발했다라고 갈등론적 관점에서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어떤 그런 관점 속에서는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게 바로 어떤 사회적인 맥락 속에서 이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러면서 이제 법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등장하고 있다라는 거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법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갈등론적 관점에 의해서만 이렇게 볼 수는 또 없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살아가는 어떤 그 사회의 어떤 그 평화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또 유지시켜주기 위한 하나의 장치로서 또 활용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측면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가지고 법에 대한 해석이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럼 제가 요거 설명하면서 하나 지금 더 설명할 게 있어요. 뭐냐면 바로 고조선 이야기입니다. 고조선. 자, 이 고조선을 크게 두 시기로 한번 나눠 볼게요. 자, 나눈다면 BC 기원전 BC 194년을 기점으로 해서 그 이전과 그 이후로 나눌 수 있겠는데 그 이전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단군조선이라고 합니다. 단군조선. 네. BC 2333부터 출발하죠. 네. 그 다음에 이제 BC 108년 이런 연도 외우지 마세요. 네. 여기는 이제 위만조선이라고 합니다. 위만조선이라고 하는데 자, 이 단군조선에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죠. 꼭. 예, 이거 꼭 기억해 뭐냐면 바로 단군 이야기죠. 환인의 서자. 근데 왜 하필이면 서자일까요? 그러니까 서자라고 하는 건 뭐냐면 첩의 자식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환웅, 그 환웅이 인간 세계에 관심을 갖는 거죠. 그렇죠. 하늘나라 세상에서 첩외를 받다 보니까 다른 쪽에 관심이 있었나 봐요. 그게 인간 세계가 되는 거야. 그래서 환웅이 내려와요. 내려와가지고 누구랑 만납니까? 이 곰, 웅녀와 만나죠. 호랑이는 어떻게 돼요? 호랑이는 탈락. 그래서 웅녀와 결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온 그 아들이 누군가요? 단군. 단군 왕검이 되는. 자, 요게 이제 단군 이야기 안에 흐름이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 여기서 이제 뭘 알 수 있냐면, 자, 하늘에서 내려온 하늘 족속입니다. 자, 이를 통해서 우리는 이거 선민사상. 그죠? 자, 내려올 때 말이죠. 이 환웅이요. 3천의 무리를 끌고 내려옵니다. 인간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이거 계급사회. 계급사회. 자, 그런데 환웅이 데려온 그 무리 중에서 풍백, 우사, 운사라는 걸 통해 가지고 바람풍, 뭐 비우자 이런 걸 통해서 농경사회. 농경사회라는 걸 또 알 수 있죠. 농경사회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곰, 호랑이 등장하네요. 여전히 신석기 시대부터 등장했던 바로 토테미즘 이런 토테미즘을 볼 수가 있죠. 단군 왕검, 단군은 정치, 그러니까 제사장이에요.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이고 왕검은 정치 지배자입니다. 같이 연결되어 있죠. 제사와 정치가 연결되어 있죠. 이건 뭐예요? 재정 일치의 모습을 볼 수 있다. 단군 이야기에서 이제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고요. 위만조선 여러분들 이 중개무역, 무역을 통해 가지고 중국 한나라와 결국은 싸우게 되죠. 이 중개무역의 이권을 다투고 결국 한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됐죠? 자, 이제 오늘 배웠던 내용 핵심적인 키워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불평등 사회의 출발이라고 할 수 있는 청동기 시대, 계급사회의 출발이라고 할 수 있는 청동기 시대부터 공부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아주 먼 옛날 시간 속의 어떤 이야기를 했죠. 자, 다음 시간부터는 여러분들 좀 더 구체적인 어떤 여러 나라들의 어떤 모습들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이 하시고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들.